2025년 현재 국군은 약 45만 명이라고 합니다. 낮은 출산율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앞으로 현역군 병력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전투력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약 200만 명 예비군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보면 주 전투력을 이스라엘은 예비군이고요. 미국은 본토 방위는 전부 예비군이 합니다. 주 방위군은 현역이 없어요. 전부 예비군이고요. 연방 현역은 다 외국의 파병이나 외국과 싸우는데 활용을 하죠. 그 중에 이제 일본 연방의 예비군도 있습니다. 같이 파병을 합니다. 그러듯이 또 이스라엘은요, 국경 수비 방어를 예비군들이 이 3달씩 돌아가면서 이제 소집되어서 합니다. 사실 예비군을 믿고 맡기면 또 그만한 충분한 대우를 해주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서 현역이 준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비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현역이 줄면 예비군도 줍니다. 당연히. 이제는 신의 암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저도 60이 넘었는데요. 저도 지금 총을 쥐고 싸우려면 싸웁니다. 40에서 예비군을 맡는 게 아니라 희망자는 50, 60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한다면 제가 볼 때는 체력은 딸려도 저격수라든가 또는 이렇게 드론 또는 뭐 기타 장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용기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비군이 이제 풀을 넓힐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하고요. 예비군을 이렇게 현역보다 더 어떻게 더 잘 활용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한다면 이게 지금처럼 뭐 저출산에 따른 그런 문제를 꼭 뭐 여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장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보다는 제가 보니까 가장 쉬운 게 예비군이 아닌가 이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 한번 이 부분도 최신 장비 뭐 또 여군 뭐 직모집제 또는 직모 혼합제에 예비군제를 같이 포함을 해서 접근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했을 때 요새 이제 과학화 장비를 이용한 경계 작전을 하고 최전방 지역도 그렇고 해안 지역도 그렇고 경계를 전담하는 부대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보면. 네. 사실 그런데 20살 현역병들보다는 나이 든 예비군들이 가서 거기를 지키는 게 그 감시하는 모니터를 뭐 바라보는 거나 이런 측면에서도 또 경험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작전은 그런 예비군들 부대에게 맡기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사실, 이걸 그냥 지금처럼 예비군을 강제적으로 동원해서 가기보다는 적절한 페이를 주고요. 희망자를 뽑아서 간다면 아마 전투력 발휘가 훨씬 용이할 겁니다. 지금 상비 예비군은 희망자를 뽑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상비 예비군에서 90일에서 180일 사이에 근무하는 인원인데 대략 한 3대1 정도 경쟁력을 나타냈습니다. 의외로 하겠다는 인원이 많습니다. 하루에 15만 원씩 하면 한 2,700만 원 정도 연봉인데요. 본인이 했던 일이기도 하고 또 군에 대한 애국심, 국가에 대한 애국심 이런 걸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뭐 퇴직 연령 정도 된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기회를 준다 그러면 의외로 많은 사람이 지원할 것이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희망하신 분들은 막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에 뭐 이렇게 허술하게 하거나 대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해줄 것이고 또 못하면 또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역들은 적과 싸울 수 있는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군을 리폼한다 그러면 아마 부족한 현역들도 충분히 많은 이렇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제대 군인들 그 재취업에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 이제 뭐 하나의 가상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국방 예산 중에서 예비군 관련된 예산이 뭐 굉장히 이제 극소수가 들어갔는데 만약
국방 예산 중에 내년도 국방 예산에서 예비군 관련해서 1조 원을 예를 들어 이제 뭐 할당이 됐다. 국회에서 심의해서 이 1조 원은 예비군 외에는 쓸 수가 없어라고 해서 1조 원을 줬을 때 이 돈이 어느 분야에 가장 먼저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훈련용 장비 물자입니다. 훈련용 장비 물자가 주어진다 그러면 낫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전 인원에게 다 이렇게 올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상비 예비군, 그러니까 그 270만 예비군 중에 뭐 저는 6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5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인원들을 좀 파격적으로 수당을 올려준다 그러면 아마 좋은 장비 물자와 첨단 장비, 그러니까 현역이 쓰는 거죠. 첨단이라는 게. 그 장비 물자와 우수한 인원이 높은 수당을 받고 훈련한다 그러면 전투력 발휘는 10배 이상은 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1조 원이 많은 것 같지만 지금 원래 국방 예산이 61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1조 원을 이렇게 많은 장비를 살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전 예비군에게 쪼개면 몇 푼 안 됩니다. 훈련 보상비도 얼마 못 올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예 자원을 키울 수 있는, 우리나라 그 예전에 조선시대 이 선생님께서 10만 양병설 그러죠. 저도 예비군 진짜 우수한 예비군 10만 명만 있으면 충분히 이게 270만 명을 커버할 정도로 되지 않을까. 10만 명이 270만 명의 어시스트를 받으면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과 절약을 하자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뭐 제가 궁금한 사항이긴 한, 요새 이제 K방산 해가지고 우리의 그 무기 체계들이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예비군 훈련 또는 예비군 훈련 시스템 이런 것들도 어떤 수출로 연결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최초에 이야기했듯이 전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실제로 200만 명의 예비군이 있다 그러지만 거의 예비군 훈련을 시킬 수 없어요. 훈련장이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70만 명이 어떻게든 부대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또 하나는 그 예비군들이 지금 이제 예비군 훈련다라고 해서 5만 평, 10만 평 이 정도 큰 땅에서 최신화된 장비를 가지고 훈련할 수 있도록 영상 모의 사격 장비, 또 마일저 장비 이런 걸 가지고 하면서 시스템을 몸에 차면 운동량부터 해가 건강까지 체크되는 이런 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되게 딜레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구상을 했던 그런 시스템과 훈련 시스템과 또 예비군을 관리 운영하고 또 동원하고 집행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은 아주 세계에서 탐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예비군들을 이렇게 권력화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뭐 우리 지역마다 가면 예비군 동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비군 동대로부터 해서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들. 또 현역 부대는 또 동원 예비군에서 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 시스템들. 이런 것도 또 외국에서는 형태와 임무와 반응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관리하는가 이런 모습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수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K 국군 또 K 방산처럼 K 예비군도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다른 국가들에서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예비군 훈련 시스템이 그 나라의 국방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군 문제는 우리가 늘 말로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큰 뭐 발전, 뭐 변화는 좀 부족한 편인데, 결국 이것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또는 정부나 국방부나 또는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우리가 바라는 수준으로 예비군이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또 발전 상황을 또 지켜보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예비군 관련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하여튼 우리 군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 예비군이 가장 빠르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